안녕하세요. 숲이 읽어주는 자매지수 경제마술사입니다.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미쳐봐라. 김혜남.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다. 우스갯소리냐고? 결코 그렇지 않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단다. 감추고만 싶던 나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도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해보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심리적 장벽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와 주호하며 자아를 확장해 나간다. 사랑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얼굴도 예뻐지지. 그래서 나는 사랑이 두렵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고. 그들은 상대와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자율성을 몽땅 빼앗길까봐 걱정한다. 또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심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버릴 거라는 죄악적인 확신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막상 접근해 오면 그를 밀어내기에 바쁘다. 혹시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언제든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적당히 울타리를 치고 깊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역시 이 사람은 아니었어 하고 재빨리 발을 빼버린다. 사랑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는 현실에 뿌리내린 감정이 아니라 저 하늘에 존재하는 완벽한 환상에 가깝다. 서로를 향한 열정은 결국 수그러드는 법이 없어야 하고 상대는 무결점의 존재여야 하며 끝까지 나를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현실을 견디지 못한다. 상대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딘가에 있을 진정한 사랑을 찾아 쉽게 돌아서는 것이란다. 그러다 새로운 누군가에게서 그 환상을 발견하며 뜰듯이 기뻐하며 그 사람을 일상화하기에 바쁘다. 이제 외롭고 고달픈 여정은 끝났다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외로움을 치유해주리라 기대하지. 그러나 또다시 그의 단점과 실망스러운 행동이 눈에 띄면 그에 대한 환상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소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사랑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상형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콩깍지는 상대에게 이상형을 투영하는 일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상형이 있어야 사랑에 빠지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란다. 또 이상화된 자기와 타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현실의 무력감을 견디게 해주는 방어 기제이기도 해. 어린아이들이 멋지고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제 투승이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이하고 발길에 채이던 거지가 알고 보니 왕자였다는 동화를 읽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고 타인 또한 결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상은 현실 가까이로 내려온단다. 즉 세상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심과 믿음을 갖는 거다. 어릴 때 너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물었다.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느냐고. 엄마는 아빠의 어떤 집이 좋았느냐고. 아빠는 의과 대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발이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을 부추겼지.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너희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 또 너희 아빠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도 강했어. 엄마에겐 그런 모습이 무척이나 멋있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엄마는 성격을 고쳐보겠다고 연극반까지 찾아갈 정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었었거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아빠의 리더십에 콩깍지가 실 수밖에. 그렇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지. 그런데 엄마가 아빠에게 푹 빠졌던 바로 그 점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저기서 내 아빠를 찾았고 너희 아빠는 새벽이라도 불이 나게 달려갔다. 당연히 집에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었고 자연히 집안일은 모두 엄마 어깨에 올려졌다. 신혼 때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까 의심마저 들었어. 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숱하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해가 되더구나. 아빠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 엄마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야. 어린 시절부터 친척집을 전지인할 만큼 가난하게 시달렸던 아빠는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내 가족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어. 게다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장남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하느라 사람 챙기느라 동무서주하는 아빠의 어깨에도 엄마만큼의 짐이 지워져 있던 거야. 그걸 알고 난 후에야 아빠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공감이 가더구나. 더 이상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현실에 발딛고서 내 남편이 된 거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도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 너희들이 언젠간 내게 물었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아느냐고.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게 똑똑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운명의 짝은 불현듯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란다. 콩깍지가 거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의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 모두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을 껴안는 거니까. 그러니 사랑이 다가올 때 거부하지 말고 온몸으로 껴안아라.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미쳐보아라. 사랑만큼 우리의 세계를 확정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다 문득 사랑 때문에 힘겨운 날이 오면 이 시를 읽어보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의 방문경.